건강 365 포인트 쏙쏙.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부분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건강 365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 오늘은 중독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노송원 교수와 함께합니다. 중독은 보통 심각한 질병이란 말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하지만 뭐 극히 또 이게 일부의 문제가 아닐까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의 중독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네, 중독 질환은 보통 이제 개인의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가족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요. 나아가서는 사회 안전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중독 문제를 일으키는 알코올을 예를 들어보면요, 간 경화라든지 암과 같은 질병을 발병하게 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최근에 발간된 세계보건기구의 술과 건강에 관한 국제현황 보고서 2018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성 100명 중 12명이 술 때문에 사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만큼 개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요. 또한 가정폭력이나 가족 내 갈등을 유발하고 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이라든지 폭행이나 강도, 강간과 살인과 같은 이런 강력범죄의 한 30% 이상이 음주 상태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결국 이제 이런 개인과 가정을 넘어서 사회적인 문제까지 일으킬 수 있어서 중독이라는 질병은 사회적 관심과 공공정책과 같은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독은 말 그대로 정말 중독이잖아요. 이게 과연 치료가 될까요? 이 치료 효과가 궁금합니다. 네, 중독 질환은 이제 뇌의 신경 생물학적 이상에 의해서 발병하는 질환이라는 걸 이해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우선 뇌에서 분비되는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서 이런 쾌락 중추가 자극되고 또 이 자극을 지속하기 위해서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 바로 중독 행동입니다. 예, 이렇게 중독이 진행되게 되면 충동을 억제하는 뇌의 기능이 마비되고 기능이 떨어집니다. 또 대뇌 피질의 부피가 감소하게 되는 등 이런 뇌 질환이라는 이해가 필요하고요. 또 이러한 변화는 장기간에 걸쳐서 일어나고 또 정상으로 돌아오기까지는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중독에 빠지면 회복이 쉽지 않고 또 만성적으로 재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치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약물 치료라든지 이제 비약물학적 치료 등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여러 가지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으면 회복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네, 사실 중독이 있는 분들이 중독을 인정하려 들지 않겠죠. 그런데 이 중독을 인정하기까지 인정하고 나서 치료가 시작이 되니까요.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죠. 바로 중독 치료가 그렇습니다. 예, 자신이 중독이라는 것을 인정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요. 스스로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이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잘못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랫동안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요. 다시 말해서 중독 문제를 의지가 약해서 그렇다든지 뭐 성격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든지 뭐 도덕성이 타락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면 사실 이게 문제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문제가 커진 다음에서야 중독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치료를 받기 시작하게 되는 안타까운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빨리 시작할수록 회복 성공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네, 중독, 뭐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뭐 흡연도 뭐 중독이라고 그러고 도박 중독, 뭐 성 중독까지 뭐 듣는 것만으로도 여러 이야기들이 있고 또 흔히 가볍게 여기는 또 일 중독이란 말도 쓰잖아요. 그래서 좀 언어적 의미로 우리가 쓰는 중독하고 과학적, 의학적으로 쓰는 중독의 의미하고는 좀 다를 것 같은데 중독의 기준 있겠죠? 네, 중독은 질병이기 때문에 명확한 진단 기준이 있습니다. 예, 세계보건기구나 미국 정신의학회 진단 기준에 따르면 술이나 담배, 마약 등과 같은 물질 중독뿐만 아니라 도박이나 인터넷 게임과 같은 행위 중독에 있어서 공통된 진단 기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독 물질을 사용하거나 중독 행위를 했을 때 그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물질 사용이나 행위가 필요한 상태, 이걸 우리가 내성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같은 양을 사용했을 때나 같은 행동을 했을 때 이제 만족감이 줄어들어서 더 많이 필요하게 되는 상태죠. 내성이라는 진단 기준이 있고 또 사용하던 물질이나 행동을
갑자기 멈추거나 줄였을 때 괴로워지는 증상을 우리가 금단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 또 하나의 중독 질환의 진단 기준이 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이제 끊거나 줄이려는 노력을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즉 조절 능력의 상실이 중독 질환의 핵심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중독을 일으키는 물질이나 행위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 또 이러한 물질 사용이나 중독 행위로 인해서 직업이나 학습 기능, 대인관계 등과 같은 본인이 해야 될 일들을 못하고 지장을 받을 때 우리가 중독 질환이다라고 진단을 내립니다. 그러면 중독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을까요? 네, 뭐 한 가지로 이렇게 정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우선 성격적으로 그 새로운 자극을 추구하는 경향이 굉장히 높습니다. 즉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하는 경우가 많고요. 충동적인 경향이 있어서 보통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일을 저질러 버린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현재 어려움을 참는 것보다는 당장의 즐거움을 위해서 행동하는 경향이 좀 있죠. 또 이런 경우는 보통 남성들에게 더 흔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중독 문제가 남자들한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성들 같은 경우는 우울하거나 불안해서 그러한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술이나 담배나 마약이나 도박과 같은 것에 중독되기도 합니다. 네, 사실 중독은 개인의 문제도 개인의 문제지만 이 중독에서 벗어나기까지 환자하고 가족 그리고 우리 사회의 노력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중독이라는 병은 만성적인 질환이면서 재발이 흔한 질병입니다. 중독에서 벗어난 줄 알았는데 어느새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임상에서는 흔히 보게 되는데요. 한순간의 방심으로 그동안에 공든 탑이 확 무너져 버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환자와 가족 그리고 치료자는 실망하고 지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한두 번 실수했을 때 이거를 실패라고 생각해서 좌절하고 포기하면 정말 재발하고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왜 실수했는지 이유를 찾아보고 또 그러한 상황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면 회복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저는 그래서 실수나 재발 또한 회복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복되는 재발을 통해서 환자와 가족 모두 성장할 수 있고요. 또 그럼으로써 중독 치료의 과정을 우리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쳐서 넘어질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뛴다면 기회가 있고 또 회복될 수 있는 희망이 있는 질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중독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중독에 대한 바른 개념 제대로 잡은 것 같습니다.